예, 법원 결정으로 멈췄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출범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또 새롭게 지도부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예.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오는 5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맡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평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의 결정대로 무사히 비대위가 다시 구성된다면 예. 주호영 의원께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는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법원의 이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한 예.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지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수행한 직무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지금 불가피하게 당원 당규상의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로의 어떤 전환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 당을 지금 현재로서 정상화하고 또 정기국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당내에서 어떤 동의가 이루어진 주호영 체제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설 변호사께서는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이 새 비대위를 꾸리는 이 상황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과 효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당 내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간과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뭐 정상적인 비대위냐, 이게 합법적인 비대위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가처분 결과의 어떤 심판 결과물을 보더라도 비상 상황이냐라는 여부예요. 비상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해소의 방법은 무엇이냐?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을 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비대위로만 가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처분의 원 판결의 내용을 잠탈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잠탈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대위가 과연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해소한 것이 맞느냐 이것이 이제 14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마 다시 한번 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짚어주신 대로 안철수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개정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법원이 수긍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물론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걸 비대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있고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되긴 되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체제로 회귀하느냐 혹은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건 이준석 대표의 복귀 문제겠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이미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통합의 과정에서 조금 이탈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비대위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봉합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맞는 방향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의원총회에서 판단을 내렸고요. 그에 따라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적으로 또 우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단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이게 어쨌든 비판한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닌 걸 비상 상황으로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겼고 다시 이거를 그렇다면은 비상 상황이 맞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비상 상황으로 가게 만든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당초 좀 모호했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좀 그 문제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최초의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비상 상황으로 갔다라는 부분이 일견 본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비판이 많았었죠. 그러나 예.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에 실제로 당이 정말 비상 상황이 됐거든요. 그 가처분 신청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산적한 당무들을 최고위에서
지금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를 당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본질적으로 이견은 있겠지만 의원총회라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또 당내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가 구성되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끝이 어떻게 나겠느냐 역시도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거든요. 자꾸만 저도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절차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예.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가 조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2건의 추가 예. 그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2번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당에서 인용 이후에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비대위원회는 존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 그다음에 절대 최고위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비대위원회의 직무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법원에서 지적했던 당원 당규상 비상 상황 규정을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만 사퇴하면 정확하게 비상 상황에 따라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법원에서 해석의 여지를 없앤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의 경우에는 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이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예. 3번째 가처분 신청의 경우는 전국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전국위원회를 통한 결과가 어떤 침해, 어떤 피해나 영향을 끼칠지 어떤 것이 발생할지 미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국위 개최 자체를 법원이 제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네. 법원의 판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문제가 만약에 그 개정이 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의 최고위원이 이제 뭐 사퇴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비상 상황이다라는 예. 규정을 지금 새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러면 고친 다음에 소급표의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 이미 발생한 상황을 뒤에 규정이 바뀌어서 그 상황에 다시 대입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것부터가 일단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일단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좀 맞지 네, 않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할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처분을 한 것이고 이제 또 지금 5일 그러니까 권선동 원내대표가 5일에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발표한다고 했기 예.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용도 이준석은 안 된다 절대 이준석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 밖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 가처분의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14일에 일단은 뭐 남부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인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예. 생각하지만 예. 뭐 아. 이제 한번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다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개인적인 높다고 의견 여쭤보고 봅니다. 싶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김재영 대법관이 그 퇴임을 하면서 법원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사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모든 문제를 뭐 사법부가 해결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 이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추가 징계 검토 가능성을 밝혔는데 이건 당내에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현재까지 당내 분위기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동안 사실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 이 당원과 국민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이 사태 자체에 대한 피로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 괜히 싸움만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반면에 좀 다른 얘기들도 요즘에 최근에는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 애매하게 징계해서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의 불씨를 남겨놨느냐, 더 강하게 징계했어야 한다라는 일부 당원들의 목소리도 저는 지역에서 이제 또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일련의 상황이 안타깝고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러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는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신주류 세력들과 예.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어떤 화해나 봉합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또 경찰 소환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찰 조사 결과나 윤리의 추가 징계 등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파국적인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핵관 이야기 나와서 좀 여쭤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이제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거를 두고 좀 권력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거 논란을 만드는 게 물론 명분이야 다 있는 거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의도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뻔한 것이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당내의 어떤 갈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어떤 인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서 또 전국에 어떤 또 영향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이선 후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서 권력 경쟁 구도에서 밀려난 것과 책임을 지는 건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핵관으로 모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밀려난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밀려났다는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거든요. 대통령의 의중 자체가 어떤지는 저희가 당연히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전국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씨로 남아 있다면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도 책임 있는 분들도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쯤에서는 뒤로 일선에서 빠져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분께서도 이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뭐 설 변호사께서는 뭐 동감하실 것 같은데 네. 청원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게 진정성 있는 후퇴인가라는 진정성 있는 생각이- 후퇴인가? 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본인의 아들 문제로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불거지자 본인은 모든 선대위의 모든 직함을 버리고 백의종군을 한다 그랬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밝혀진 건지는 모르 보도에 의하면 다 그 당시에서도 상당히 밀접하게 그리고 모든 선대위 내용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실제 그래서 인수위원회로 가서 비서실장 하지 않 당선인 비서실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에도 일정 부분 관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물론 대통령실에서 인사 개편을 하면서 일부분의 보도에 의하면 뭐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쪽에서 많이 이렇게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많이 인원들이 교체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장제원 의원이 뒤로 빠지는 것인지 진짜 밀려나는 것인지는 뭐 제가 뭐 밖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진정한 후퇴인가라는 생각은 좀 의문은 남습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또 바로 받게 되면서 전국의 긴장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먼지 털듯 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꼬투리를 잡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말 표현 때문에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시인한 셈이 아니냐는 뭐 얘기도 있고 일단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이제 아마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당초에 백현동은 주류도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건은 아니었었고 당시에 뭐 이런 백현동과 관련한 사건들은 이것을 뭐 정상향하는 과정에서의 허가, 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부지를 예를 들어 식품연구원을 옮기면서 여기에 부지를 이렇게 지정하면서 생긴 어떤 행정적인 인가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특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무슨 이득을 취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된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뭐 물론 이 부분 외에 공선법에 관련한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선거법이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송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된 내용을 털다가 안 되니까 이런 표현의 하나를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협박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당시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당 자체가 좀 틀리다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당시에 지자체장으로서 받았던 어떤 압박감을 표현한 수단이었는데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다, 협박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어떻게 예. 이걸 그 어떤 사법적인 잣대로 갖다 댈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예.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은 출석 여부에 네. 쏠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선택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죠. 예. 뭐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뭐 이것을 뭐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뭐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나가라, 뭐 안 나가는 게 맞다. 어차피 왜냐면 이게 나가도 기소고 불출석을 해도 기소가 될 것은 명약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는 일단 그 이재명 의원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3건 중에서 2건 정도는 지금 경찰 서면 조사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라고 해요.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을 하다가 지금 소환 통보가 온 것이라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불출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싸워야 되는 것은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어차피 가서 다툴 거라면 뭐 굳이 출석을 해서 뭐 요식행위거든요.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법원에 가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굳이 출석을 할 굳이 필요가 나갈 있나? 필요가 없다. 예. 보니까 또 여러 언론들을 봤더니 정치 언론들의 또 의견을 보면은 네. 가서 빨리 별거 아닌 거면 털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털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갈 않을 필요가. 거다.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검찰에서 이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은 예.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의도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검찰의 소환과 이재명 대표의 반응 또 민주당의 반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검찰 소환 통보 이후에 이 이재명 대표께서 보이고 있는 이런 일종의 히스테릭한 반응들이 뭐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면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미 무조건 결과는 나와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은 책임 있는 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나왔던 의원실 단체 그 텔레그램방 예. 그 메시지 유출에 저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일종의 총동원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정부의 어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이런 분위기와 함께 당초에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이런 어떤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원칙대로 명명백백히 소명할 기회가 또 이게 수사라는 것이 조사라는 것이 잘못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잘못이 없다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원칙적으로 소환에 응하셔서 당당하게 하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아까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법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으면 네. 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조사 없이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과거- 법적으로 충분히 네, 가능한 가능합니다. 이미 서면 조사가 경찰에서 된 자료들이 수사 기록으로 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기소 자체는 가능하고요. 뭐 지난번에 저는 조국 교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뭐 그 당시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할 때는 뭐 경찰에서의 조사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이 수사가 이루어진 적 없이 바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부 내사 단계에서 바로 그걸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소로 자체는 가능한데 뭐 지금은 이미 또 서면 조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단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아까도 이제 저는 권성동 대표의 그 얘기를 원내대표의 그 얘기를 저는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 쪽에 당사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더 좋아하는데 빗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도 어느 모 보도에 의하면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있지만은 왜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가서 출석해서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똑같이 말씀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정당당해 누구보다도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찰청에 서면 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예 응하지도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자당의 대통령이 배우자에게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검찰 수사 보이콧 전략을 고려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부각시켜서 맞불을 좀 놓겠다 이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당내에서 이제 강경파의 주장으로 김 여사 특검법 추진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대표 검찰 소환 통보 때문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네. 당론으로 좀 가는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상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지금 그럴 표하고 수밖에 없겠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좀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허위사실 공표와도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건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내에서는 특검법 추진을 계속 이대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대로 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대로 검찰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야당에서 나온 게 최근에 2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맞불 차원에서 자꾸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김혜경 여사의 그 조사 관련해서 그것에 맞불 차원으로 자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발의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가 되신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여러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와중에 한편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고 뭐 이러면서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이야기되는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소환 통보에 대해서 또 맞불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맞불로 자꾸 리스크로 덮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응해야 하는 그 응대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역시 잘못이 없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명명백백히 조사에 임해서 소명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저는 성역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소신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